미북 정상회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요, 이 미북 정상회담의 지금 결과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또 그 안보의 위기에 의한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음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 우매한 국민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요, 이 대가를 엄청나게 치를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가를 치르기 전에 막을 수 있을 때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만약에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ICBM만 폐기하는 선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국을 보고 북한에 돈을 주라, 또 북한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요, 솔직히 말하면 바로 문재인은 탄핵을 시켜야 된다 봅니다.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탄핵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죠. 지금 한국당이 11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자, 200명이 넘어야 탄핵이 되는데요,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탄핵 발의를 해서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부결되면 또 발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년 총선도 문재인 탄핵을 시키겠다고 내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곧바로 핵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내걸어야 됩니다. 그러기 싫으면 미국이 전술핵을 한국에 적각 배치해라. 이제 우리는 미국의 전략 자산에 의한 핵우산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자, 과거에는 한국에 전술핵이라는 것이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92년인가 당시 동구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북한은 그때는 핵이 없었고 우리는 있었는데 우리가 있는 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미국이 소련이 몰락하고 동구권이 몰락한 이후에 이제는 이 냉전이 끝났다 생각하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전술 전략 핵무기들을 폐기하기 시작하는 일환에서 아마 미국 쪽에 압박이 있었겠지만, 자,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동참을 해놓고 그 뒤에는 NPT라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걸 탈퇴하고 그 뒤에 이제 김일성이 있을 때부터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북한의 핵 위기가 클린턴 때 영변 핵원자를 중심으로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클린턴이 영변 폭격까지 거론하고 김영삼이 놀라서 말리고, 그 결과로 제네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김일성이 죽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 들어서서 또 2006년에 추석 직전에 핵실험을 하면서 다시 핵위기가 가속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핵을 개발하는 동향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고는 그 손자 김정은이가 이제 마침내 핵을 완성시켜서 ICBM도 완성시켜서 지금 미국을 협박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까지의 포괄적인 비핵화 CVID를 이제는 포기하고 사실상 포기한 겁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면 완벽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는 장기적 과제로 남겨두고 우선 미국 본국 홈랜드에 대한 위협부터 제거하자라는 입장으로 바뀌면서 북한이 핵을 더 만들지 않고 핵시설 등을 동결, 즉 이제는 더 핵을 생산하지만 않고 북한이 있는 핵은 사실상 인정해주면서 미국으로 날아오지 못하도록 SLBM이나 ICBM만 통제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여기까지만 해주면 미국은 북한에 미북 연락사무소를 열어주고 또 종전선언도 해줄 수 있고 미군도 감축시켜 줄 수도 있고 북한의 이 대북 제재 면책을 한국에게 허용하면서 북한에 각종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지금 거의 러프하게는 합의한 채 지금
협의를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보면 지금 국정원이 정보위에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는데 미북 정상회담 선언문 조율 임박 개최지 다낭으로 좁혀져 김영철 방미 결과에 미국 북한 둘 다 만족 후속 실무 회담이 조만간 열릴 듯 미북 회담 후 김정은 답방 순서를 확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교 소식 통과 러시아 언론은 장소가 곧 발표되는데 최종적으로는 한때 제가 예측한 바 있는 다낭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다낭이 2월 말에 개최될 예정인 2차 미북 회담 장소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합니다. 자, 그런데 2월 말은 제가 볼 때 3월 중순이나 3월 말께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 셧다운 문제 등을 핑계 삼아서 몇 주는 더 연기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미북이 조만간 실무회담을 열고 이제 공동선언문 조율에 나설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경호와 의전뿐만 아니라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아젠다에 대한 것도 지금 협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국정원이 어제 국회에서 이런 보고들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비핵화 협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국정원이 말을 했는데 이 비핵화가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해주고 이제 비핵화라는 말은 사기니까 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ICBM만 없애는 선에서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국정원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이가 답방을 할 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비건 국무부 대표가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갖다가 이렇게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특별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비건의 구상은 한미일 그리고 EU 관련국들이 현금 수십억 달러를 이 에스코르라는 것은 결국 서로가 어떤 조건을 따라서 돈을 예치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정을 에스크로 계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흔히 뭐 건설업이나 계약상에도 보면 이 에스크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건 1, 2, 3이 충족될 경우에는 그 계정에 들어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말로 언제 주겠다 하면 서로 못 믿을 때, 이건 주로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피의를 받을 때도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브로커 피요. 왜? 중간에 일을 해주고 브로커 피를 때릴 수 있으니까 이 변호사로 하여금 에스코르 계정을 열어두고 보통 변호사들이 하죠. 내가 그 뒤에 돈을 예치해놨다는 걸 변호사가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B는 그 충족된 요구들을 해줬을 때 그 뒤에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못 믿을 때 서로 이런 에스크로 계정들을 쓰는데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질적으로 할 때마다 상응 조치와 보상으로 계정에서 돈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얼마나 1년 만에 거짓말을 많이 해왔는가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핵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데는 보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여태까지의 입장이었습니다. 왜? 사고를 친 놈한테 네가 사고를 며칠 동안 안 치면 그때마다 돈을 얼마씩 줄게라거나 사고를 치려고 무기를 막 들고 와서 설치는 놈한테 무기 하나 버릴 때마다 무기값 몇백 배의 돈을 줄게. 좀 이런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식으로 비핵화 하는 데 대해서 보상은 없다. 다만 그 비핵화는 너네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 의무가 아니라 이제 비핵화가 장사로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김정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아이디어가 나왔고 구체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트럼프는 장사치입니다. 제가 이 장사치나 장사꾼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비하한다라고 말하신 분이 있던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장사는 소중한 건데요. 정치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장사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장사꾼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수행을 자영업자처럼 한다, 이런 표현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스크로우 계정은 은행, 로펌 등 제3자의 관리인에게 대금을 예치한 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 계정이라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자, 투명하게 보이는 저금통에다가 돈을 꽉 채워놓고 달러를, 자, 네가 이거 하면 여기서 한 장씩 뽑아가라. 정말 미쳐도 여간 미치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비건 대표는 미 북한의 비공개 실무회담에서도 이 안을 북한에 설명하고 설득을 시도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미국이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북한에 어떤 경제적 보상을 할 것인지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 주목됩니다. 이제 미국이 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저 아이디어를 미국에 제공했다 이러면 문 정권은 정말 사람도 아닌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사람도 아닌 자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다면 국민들이, 저는 저항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강요하는 부분에 국민들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가 역할을 포기하고 국가를 마치 사적인 집단처럼, 마피아처럼 운영할 때 국민들이 그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뒤집어야 되죠. 베네수엘라를 한번 보세요.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장 과이도가 맞서서 싸우고 임시 대통령이라 하니까 지금 마두로가 이 과이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외부의 내정 간섭을 돕고 있다면서 출국 금지를 시키고 자산을 동결을 했다. 이렇게 지금 베네수엘라 검찰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이도가 지금 맞서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마두로가 국가를 파괴했다. 그래서 미국이 과이도를 사실상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문 정권이 북한의 비핵화를 갖다가 사실상 포기한 걸 알면서도 북한에 현금을 주자라는 아이디어를 미국에 제안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국가를 끌고 가는 한마디로 행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바마 때 이러한 제재로 몰수된 10억 달러, 1조 한 2천억 정도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미국이 흔들어서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냈는데, 자, 북한에 대해서 이란 수준의 금액을 가지고 협상으로 끌어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우리 핵만들은 원가도 안 되는 돈을 갖고 흔들지 마라,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비건은 한국, 일본, EU국 등에서 수십억 달러의 현금 분담금 제공을 확약받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야근 것들이 미국 저거는 안 내고 한국, 일본, EU 보고 이 돈 내라 해서 남돈 갖고 북한한테 보여주면서 자, 쇼 좀 해라고, 이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렇게 모인 분담금은 북한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통해 몰수한 자산으로 채운 완전한 현금 에스크로우 계정 개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에게 무지개를 넘어 황금 단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정하려면 김정은 앞에서 단지를 흔들어 보여야 된다. 제가 말한 내용이 기사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미국이 북한에 압수한 돈을 가지고 이란처럼 흔들어서 이 돈 받아가려 하면 비핵화해라, 얼마 푼 되지도 않고요. 그것 갖고 북한이 할 놈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한국 보고 수조 원 내라, 일본 보고 수조 원 내라, 그리고 EU 보고 수조 원 내라고 해서 그래서 적어도 몇십 조를 북한에 주자라고 이렇게 해야 이것이 될 거다. 자, 비건 이 장사꾼이죠. 이 포드사의 직원 간부였죠. 그래서 아주 기업에 있던 사람답게 창의적인 발상을 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제 생각하다 이런 짓거리까지 미국이 하나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 미국 핵심 정보기관들이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내다보고 핵무기를 정권을 생존을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여겨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 협상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들고 있으면서 아주 부분적인 걸 가지고 비핵화하는 척 쇼를 하고 있다. 댄 코처 국가정보국장 DNI 이분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역량을 추구할 것이고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의 현재 평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모든 정보기관을 대신해서 이같이 말을 했다 합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본질적으로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 서면 답변에서도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중요한 혜택을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핵동결이라고 해서 미래의 핵도 안 만들 가능성도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역량을 포기한다는 것은 미래의 핵을 만들지 않고 핵동결을 한다라는 건데 그 핵동결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이날 청문회는 16개 미국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코처 국장과 CIA 국장 또 그리고 이 NSA 국가안보국 국장 또 국방정보국 국장 등이 총출동했는데 자, 미 정보기관들이 완전한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 북한의 활동을 갖다가 모순되는 활동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은 수년간 핵무기 보유 의지를 강조해 왔고 이는 지난해 무기 대량 생산 지시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확인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는 일부 효과적이었고 유지되고 있지만 이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로는 이렇게 약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하지 않았지만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방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애슐리 DIA 국장은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ICBM을 작동하게 할 역량과 기술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북한이 상당한 군사적 역량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군의 70%를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국은 군사 합의를 통해서 비무장지대를 해체해 가고 있는데 북한군은 자신들의 전력의 70%를 여기에 배치하고 있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이 적국의 군사적 이점을 상쇄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과 역량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다 정밀한 대포와 탄도미사일 타격 능력, 무인 항공기까지 포함되고 있고 사이버 능력까지도 향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 정보기관들의 이런 평가와 미 의회 조사국이 북한의 핵 폐기에 회의적이라고 제가 어제 말을 했지요. 자, 김정은, 문재인 비핵화 얘기만 하고 있고 실제로 핵시설 공개나 검증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비핵화 약속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라는 말을 미국 의회 조사국이 했다는 말을 제가 어제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북한이 지금 재래식 무기에서도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은 군사합의라는 미명하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가진 전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고 3월 달에 들어오는 F-35 스텔스 전투기조차도 지금 시시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북한이 만약에 핵을 동결하고 미국이 그걸 갖다가 비핵화하지 않는 것을 인정해 주는 선에서 그냥 ICBM 폐기나 또 쓰잘데없는 영변 이미 쓰지도 못하는 시설들을 폭파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고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돈을 줘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열어라. 또 미국의 에스코르 계좌에 한국이 돈을 보내라. 이런 부분에 만약에 따르게 된다면 문재인은 북한의 핵 보유를 도와준 인물로 저는 역사적, 현실적 법정에 세워야 될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재인 정권에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전 국민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했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제 소신이고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문재인이 이게 아니라면 저하고 한번 누구를 보내서든 토론을 해보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했지. 핵 보유를 도왔지. 과연 눈꼽만큼이라도 비핵화를 하려고 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돕기 위한 정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합의가 만약 이렇게 난다면 당신들은 더 이상 국가를 운영할 그런 어떠한 권위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전부 쫓아내기 위해서 앞장을 서야 될 것이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